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17번 문항이에요. 자, 이건 역시도 2차 함수고요. 자, 제가 이렇게 상문항으로 정한 거는 항상 특이한 것들이 좀 섞여 있을 때 상문항으로 정했어요. 자, 요 문제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뭐 2차 함수 뭐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요. 가에서 이 표현법을 사실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니면 배울 데가 없거든요. 네, 대칭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칭성에 대한 문제라서 요국이 이제 다뤄지고요. 나에 나온 형태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라 고1 학생들이면 조금 경험이 적어서 좀 힘들 수 있는 유형이다. 어쨌든 자, 이 2차 함수가 가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자연수다. 차라 그랬으면 항상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는 거니까 최대에서 최소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다 만족하는 n, 5 이하의 자연수 n값들의 합을 구해주는 게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자, 푸나 한번 봅시다. 자,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가에 대한 표현을 fx가 선생님 fn-x가 있으니까 선생님 저 이거 정리 한번 해볼래요. 자,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있고요. 여기 자리에 n-x의 제곱 더하기 a의 n-x 플러스 b 라고 표현을 해서 정리해도 사실은 관계식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때 매번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속물적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2차 함수를 학생들이 배웠다면 적어도 이 표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해석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정확하게 이 표현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고등수학 상 제일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에서 배우게 돼요. x의 부호가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2차 함수 역시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 대칭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2차 함수 한번 볼게요. 2차 함수가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거든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자, 축에 있는 값을 x는 k라고 할게요. 근데 k를 기준으로 특정 값만큼, 뭐 알파만큼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k 플러스 알파라는 x좌표가 존재하고요. k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와서 k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k 플러스 알파의 함수값이나 k 마이너스 알파의 함수값이나 항상 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를 배운 친구들은 항상 2차 함수는 축에다가 특정 값을 더하든 축에다가 특정 값을 빼든 그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라는 표현법을 알게 되는 거고요. 웬만한 교과서에서 이 정도 표현법은 간혹 나오게 돼요. 좀 어려운 표현법으로. 근데 이 친구는 축을 기준으로 특정 값을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한쪽은 x고 하나는 n-x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간단해요. 대칭성을 갖는 2차 함수니까요. 얘네 둘의 가운데에는 항상 누가 존재하냐면 축이 존재해요. 얘네 둘의 가운데 중점 구하면 누가 돼요? 축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처음 했던 식을 쭉 정리해도 되지만 시험 때 긴장되는데 그럼 언제 하고 앉아있어요? 요 값과 x라는 값과 n-x라는 값의 중점을 구해주면 그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2차 함수의 축이 되는 거예요. 자, 2차 함수의 축 우리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두분의 합의 반이라고 배웠어요. 두분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표현하고요. 이 값과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같아야 되는구나. 결국 없앨 거 없애니까 a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의 표현법은 대칭성을 의미하는 거고, 함수값이 똑같다는 게 대칭성을 의미하는 거고, 대칭성을 활용할 때는 식에다 정리를 해도 되고 뭐 이래도 되지만 가장 편한 방식은 얘네들의 가운데에 항상 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축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편하고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우리가 얻어냈다. 이게 첫 번째 힌트.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힌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2n에서부터 2n까지예요. 1학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고2, 고3들한테는 마이너스 2n과 2n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범위야. 왜냐면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 있거든. n값이 변하더라도 양쪽이 똑같이 변해. 그래서 기준을 잡기가 좀 편해요. 항상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커졌다 모였다 하는 범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2차 함수 축 얼마라고 했어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축이 2분의 n이라고 했었어요. 네, 축이 2분의 n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2차 함수가 축이 2분의 2 n이고 식의 최고차항 보게 되면 양수니까 아래로 보려고 하잖아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2분의 n은 문제에서 분명 n을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반드시 큰 값일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n에서부터 플러스 2n까지 범위를 끊으라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우리 이 2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2n에서부터 플러스 2n까지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가 무조건 최대값, 여기가 무조건 그냥 최소값이에요. 2차 함수는 이게 답니다. 아,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 구해서 차를 구해봐야죠. 마이너스 2n을 대입을 했을 때 a값 마이너스 n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식을 바꿔볼게요. 자,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언제나 미지수를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자, 마이너스 2n을 대입해주게 되면 4n의 제곱, 마이너스 2n을 대입하게 되면 더하기 2n 제곱, 더하기 b를 한 게 바로 마이너스 2n을 대입한 최대값. 최소값은 2분의 n을 대입한 4분의 n의 제곱, 2분의 n을 대입한 마이너스 2분의 n 제곱 더하기 b라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여기 이제 빼주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나타나야 한다. 자연수가 나타나야 한다. 그럼 식 정리는 한번 해보죠. 뭐 앞에 있는 친구는 6n 제곱에 더하기 b라고 나타나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m제곱 더하기 b라고 나타날 거예요. 이 값이 이제 자연수라고 이제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면 b는 소거되고요. 연산 마무리해보니까 4분의 25 n제곱이 자연수가 나타나야 돼요. 네, 이 값이 자연수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럼 이 값이 이제 자연수가 나타나려면 자, 분모에 있는 요 4가 없어져야 되니까 n에 들어갈 수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된다? 짝수가 들어가야 된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n이 짝수군요. 짝수인데 5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2하고 4라는 짝수 둘을 더한 6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주요 문항 풀이를 마쳤고요. 네, 학생들이 이제 주요 문항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아까 설명했던 문제들 한 번만 확인들 해 보시고 자, 시험 전에 학원에서 공개 강의가 있을 거예요. 네, 학교별로 주요 문항이랑 뭐 정석이나 신사후 교과서에 나오는 문항들 그리고 나올 만한 예상 문항들까지 공개 강의에서 다 보게 될 거니까 그때 학생들이랑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들 했습니다.